코로나19가 바꾼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비대면 문화, 언택트인데요. 식사는 물론 운동, 여가 생활까지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하는 사람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는 넘쳐나는 쓰레기라는 골칫거리도 안겨줬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배달 시장 규모가 거의 18조 규모예요. 택배 박스 안에 또 뽁뽁이 비닐 같은 거에 싸서 들어오고 일회용기 플라스틱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편리함과 맞바꾼 쓰레기 대란. 배출량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재활용률은 감소하며 환경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은 30%도 안 돼요.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는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선 사람들. 쓰레기 버려보면 폐기물 되는 거죠, 폐기물. 근데 그 활용을 하면 그만큼 국가의 가치가 있잖아요. 달라진 소비 문화만큼 버리는 문화 역시 달라져야 하는 시대. 지금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산의 한 재활용 선별장. 쉼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쓰레기들이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덩달아 작업자들의 손놀림도 바빠지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는 데예요. 페트, 네, 그리고 플라스틱. 네. 이제 플라스틱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제 같은 재질끼리 이제 또 따로 선별을 해요. 네. 병이며 깡통이며 이런 거.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는 심해지는데 마스크까지 껴야 하니 고충은 그야말로 배가 됩니다. 게다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요. 한 달에 한 200톤 이상, 30%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회용 용기 담아서 들어오고, 택배로 하면 박스 많아지고, 또 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에 담아 들어오고, 또 뽁뽁이 비닐 같은 거에 싸서 들어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박스, 파지류, 비닐류, 또 뭐 일회용기 플라스틱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쓰레기 대란을 실감한다는 이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 또 물건이 그만큼 들어오잖아요. 반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날 당일 들어오는 건 당일 처리를 해야 돼요. 100% 선별이 어렵죠. 그러다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조차도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죠. 쓰레기 반입을 미루면 도시 전체가 쓰레기 산을 이루게 되는 상황. 그러니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나마 작업이라도 쉬우면 다행인데요. 이런 페트에다가도 담배꽁초를 하나씩 넣어서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도 가끔 나오죠. 일회용 용기 같은 거, 비닐도 마찬가지고 뭐 김치 같은 거 막 잔뜩 들어요. 어차피 그런 건 다 정량제 봉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각을 하면은 아시다시피 다이옥신 나오잖아요. 미세먼지의 주범이거든요.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건조시켜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재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물론 재활용이 어려운 건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재질은 천차만별. 우리가 보기엔 그냥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ABS라고 재질이 또 틀려요. 이건 PE. 일반 가정에서는 다 플라스틱으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버리는 거죠. 80%는 선별에 나가면 이건 또 이제 이것만 또 취급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분쇄하는데. 분쇄하는 공장이 또 따로 있어요. 플라스틱은 원료에 따라 7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2가지 이상의 원료가 섞인 복합 플라스틱 어더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색소 등 불순물이 들어간 플라스틱 역시 재활용 원료로 가공했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예쁜 쓰레기, 플라스틱 제품을 왜 계속 만들고 있는 걸까요? 기업 스스로 욕심이 있는 거죠. 마케팅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복잡하게 잘 만들어야 물건이 잘 팔리는데 재활용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된다는 기업의 본연의 목적과 재활용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서로 상충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놔두게 되면 기업들은 점점 더 재활용이 안 되는 쪽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갑자기 제품을 바꿔라라고 하게 되면 디자인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이 생산 설비도 뜯어 고쳐야 되니까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의 이 제품의 구조가 바뀌는 것도 일시적으로 바꾸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각각의 영역에서 개선해 나가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동안 재활용 폐기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활용 1%만 증가해도 연간 650억이 절약이 돼요. 요즘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폐기물 다루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열악하잖아요. 코로나가 걸렸을 사람들이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폐기물이 들어오는데도 저희는 목숨 걸고 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열악한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선별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원책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인식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과목이 학교 과목에 좀 필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100% 수작업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높아서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재활용 선별업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많은 실정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하루 평균 버려진 종이 폐기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8% 늘어났습니다. 택배 등 각종 종이 상자가 대부분인데요. 플라스틱 역시 같은 기간 18.9%나 증가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된 생활 폐기물 역시 4.7% 늘었는데요. 이에 쓰레기 처리 시설의 고심 또한 깊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의 증가 속도가 쓰레기 발생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쓰레기 처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는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수도권의 경우 인천에 있는 매립지는 2025년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인천광역시는 이미 그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매립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라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쓰레기 처리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차곡차곡 채워가니까 매립장이 점점점 소비자면서 최종적으로는 매립장이 그 사용이 끝나는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매립시설은 이제 땅을 계속 잡아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매립장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른 처리시설 용량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매립시설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매립지나 소각장을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주민들 민원을 유발하는 시설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한번 기획을 해서 짓기까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리거든요. 주민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초하는 경우도 많고 여유가 없으니까 허가 용량을 초과해서 소각시설을 한개 이상으로 계속 가동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국토 면적도 좁고 자원도 부족한 국가에서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순환을 시켜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고 물건을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것밖엔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재활용 시장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6, 7개요. 손종사님 7개요. 예. 쌓이면 또 집에서 지저분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때그때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심심하시잖아요, 집에서. 바람도 쐬고. 갖고 오는 물품만큼 찾아오는 이들도 다양한데요. 평일 낮인데도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무게를 재서 유가로 보상해 주는 곳이에요. 에코투게더하고 성남시 지역상품권하고 해서 포인트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곳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하면 비록 한 달에 3, 4천 원이지만 용돈도 벌 수 있고 쓰레기를 줄이면서 재활용하는 습관까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아주 많아요. 집에 아무래도 애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유제품류도 되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요구르트랑 이런 거, 예. 변화된 거 아이들하고 같이 오신다는 거. 유치원을 못 가고 하니까 같이 와요. 같이 와서 배출하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게 좀 달라진 거. 물론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는 수고를 감수하면 플라스틱조차 옷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평균 848톤씩 발생했는데요. 환경 파괴의 주범이지만 한국에서의 소비량만 세계 3위인 만큼 당장 쓰지 않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잘 쓰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사실 잘 둘러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재활용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새벽에 운동 나갔다 들어오면서 모텔에 지금 요즘 다 분수를 하잖아요. 모텔에서 이제 보도하는 거. 아, 선생님 직접? 네. 와, 이거 다 수거하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이게 일주일치예요, 일주일치. 오늘 지금 나온 게 일주일치 한 3,000개예요. 그럼 우리 한국 자원이 안 나오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다 수입해왔잖아요. 수입을 버려보면 폐기물 돼 있는 거죠, 폐기물. 근데 이걸 활용을 하면 그만큼 국가의 가치가 있잖아요. 나든지 국가에서 뭔가를 한다. 재활용을 한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제. 키로인데? 네, 박스. 이 작은 보람을 느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처음에 오시면 저희는 이렇게 참가 신청서라는 걸 받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점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데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2년 동안 회원 수는 400가구에 달할 정도로 늘었는데요. 자연 순환 활동과 양성 과정까지 수료하며 시작한 봉사지만 힘든 적도 많았답니다. 저희는 육체 노동과 감정 노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좀 더러워요. 조금만 더 세척을 해오세요. 안 돼, 가셔가지고 다시 세척 오세요. 그러면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막 화를 내시고 뭐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무리 세척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남이 쓰고 버린 쓰레기를 취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언뜻 보아도 상당한 양인데요. 화요일만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들어와요. 투명 페트병만. 비닐로 그 상표 브랜드 붙어 있는 거 떼고
그리고 이물질 묻어 있는 거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말려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거의 95에서 100% 재활용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저희가 페트병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해서 이렇게 보낸 게 가방이 돼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해오고 이런 페트병을 수입을 안 해오고 우리 걸로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뿌듯해요. 누군가는 버리는 쓰레기를 누군가는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지구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 지킴이가 우리 엄마들이 하는 거지. 환경도 깨끗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이런 거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달도 많이 해먹고 하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그릇을 갖고 가서 사올 수도 없고, 암만 해도 일회용 용품을 좀 덜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결석 시위까지 하면서 기후행동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른들, 그 기성세대가 배출해놓은 이산화탄소나 그런 쓰레기 문제들 때문에 본인들이 살아갈 미래를 도둑맞았다. 우리의 행동들이 다음 세대 혹은 미래를 살아갈 현 세대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현재 미래를 살아가야 될 세대한테 미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모인 사람들 손에 봉투가 하나씩 들려 있는데요. 오늘도 좀 덥겠지만 조금씩만 참으시고 또 많은 시간 안 걸릴 거예요. 바르게 살기 운동 화이팅! 화이팅! 어디든지 쓰레기가 있으면 걸어가면서 쓰레기 줍는다. 이래서 에코플로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줍기와 조깅을 합친 줍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운동 효과가 커서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16개 읍면동을 따지면 전체 인원은 한 750명 정도 되는데 저희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일시에 20-30명씩 모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걸음 채 떼기도 전에 다양한 폐기물이 눈에 띄는데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숨겨둔 쓰레기를 찾아가다 보면 금세 땀이 맺히곤 합니다. 쓰레기 많나요, 지금? 지금 담배 꽁초가 많아요. 스티로폼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비닐봉지가 많네요. 특히 차를 타고 지나가며 창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곳. 일주일 만에 다시 수북이 쌓인 것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데요. 안 더우세요? 지금 날씨 엄청 뜨거운데. 너무 덥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 저 백신 맞았는데 오늘 쉬라고 하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위가 깨끗하면 내 마음도 깨끗하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못 따라. 쓰레기 봉사만 15년을 했다는 또 다른 봉사자는 손으로 흙까지 치워가며 열심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바닥 이렇게 하세요? 아니 지저분한 해이지 않으면 더 순경열 9이 도둑을 하나 못 지킨다고 이게 안 돼요. 그 대신에 나 이거 하는 바람에 몸에 배가지고 쓰레기만 보면 다 집어. 그거 하나는 좋은 점이에요. 그 몸에 뱄어 아주. 이렇게 한 명씩 바뀌다 보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곳의 거리 풍경은 더 황폐해졌다는데요. 코로나인지 뭐 20가지 때문에 왜 일회용 먹죠? 네. 쓰레기 천국이야. 나 저것만 뭐 한심해 죽겠어 진짜. 그거 저 플라스틱 이런 비닐 같은 거 그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거. 배가 더 많아졌죠. 지금 일회용 식품 때문에 그 일회용도 시켜 먹느라고. 지나가다 쓰레기 얼마나 많이 버리는 줄 알아요? 차에서 훅 던져버리는 걸 어떻게 잡아 무슨 수가 없어. 자라나는 애들이 걱정이야. 불법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이 살살 나. 손 위험해. 살살로라니까 위험해. 아유.
집에서 깨지면은 버려서 그래. 시민 인식이 바뀌어야지 소용 없어. 이렇게 갖다 버리는데 무슨 수로 담아냐고 튀는 거를 못 담네. 얼마 지나지 않아 준비한 봉투가 가득 차서 새로운 물품을 지급받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줍는 걸까요? 한 100리터가 한 100개 정도. 묵은 쓰레기 있잖아요. 막 몇 년씩 묵은 놈. 썩어 자빠져가지고 막 어떤 데는 막 무대기 버글 막 지렁이고 뭐고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냥 깨끗이 치우고 나면 마음이 진짜 깨끗해요. 악취와 더위, 때론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이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지금의 이 빛이 나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들을 보며 쓰레기를 줍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있답니다. 보람적으로 얼마나 보람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손에 치워줘서 깨끗해진다면 이 나라가 깨끗해지면 진짜 좋아. 그래도 우리 저 대한민국이 그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하고 환경을 우리가 지킨다 요즘 이런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집 안방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하고 좀 내 것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쓰레기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동안 지구는 아낌없이 내어주고 병들어갔습니다. 이제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덜 쓰고 덜 버리는 습관이 지구를 살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쓰레기 관리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어쨌든 계속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 빨리 구조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